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수급의 상상을 더하다, 상상하세요.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이 그 무서운 날입니다. 작심삼일. 아, 그쵸. 네. 그쵸. 네. 새해가 되고. 초심. 네. 새해가 되고, 이제 1월 1일은 뭐 거의 이제 쉬는 날이니까. 네네. 딱 작심삼일의 날인데요. 아, 오늘 어제에 이어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네. 좀 제한된 하락인데요. 수급적인 부분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지 보시죠. 연초부터 변동성 확대. 이사님, 김민수 대표님이 올해 증시 예상해 주시면서 변동성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연말에. 아, 그런가요? 예. 네네. 그럼 저는 네, 아닙니다. 네. 표정을 보고 같은 회사신데 왜 안 친하신가요? 아닙니다. 농담이고, 네. 네.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연말에 배당락일에도 지수가 올랐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조정이 새해 첫 조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변동성 확대 어떻게 보실까요? 이렇게 연초부터 이렇게, 국제 정세도 그렇고, 좀 이렇게 어수선한 부분도 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 네. 좀 어제 변동성이 커진 거 보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참 이렇게 연초 하루는 또 좋았잖아요. 근데 또 안 좋고, 오늘도 좀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 한 2, 3일 정도의 코스피, 코스닥, 국내 시장의 흐름이 올해 한 해의 좀 축소판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그러니까 변동성이 저도 이제 크다고 올해 좀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좀 강한 종목은 또 강하기도 한데, 요게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우주항공도 뭐 보통 이제 3일, 이틀 강하면 3일째는 좀 변동성이 커지긴 하는데, 그러면 오늘도 좀 변동성이 엄청 커지고 있고, 그래서, 참, 올해 참 대응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네. 마음을 좀 다지는, 그렇게 좀 시장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작심삼일의 날에 더욱더 마음을 다지는 네.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이런 시장의 변동성, 이런 3거래일 동안의 시장의 흐름이 올해 시장의 축소판일 수 있다는 점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수급적인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배당락 얘기를 제가 잠깐 드렸거든요. 어제 기관 양대시장 매도 네. 거셌고요. 네, 또 거셌습니다. 외국인 선물 매도도 3개 나왔어요. 네, 거의 제가 봤던 건 2만 개에 육박하는 매도였는데 보니까 또 이제 조금 줄었더라고요. 네, 줄기도 했는데, 조금 많은 분들이 아셨을 것 같아요. 약간은,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좀 조정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참 몸락 다 좋고 안 좋은 게 뭐 있지? 근데 뭐 지난주에 어떤 곳에서는 뭐 상반기 엔비디아가 20, 30% 하락할 수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전망도 있다. 근데 네네네. 뭐 그런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거 말씀도. 포인트로 주셨잖아요, 지난주에. 네네네. 예. 그랬는데, 조금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시장이 하락하면 또 매수한 종목이 좀 물리면 이제 사람이 좀 객관적이 되잖아요, 더. 네, 그렇게 되는데, 작년 마지막 거래일에요. 코스피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 이런 것도 이제 기억하고 막 적어 놓기도 하는데, 네. 코스피의 시가총액 1위서부터 50위까지 하락하는 종목이 하나도 없었었어요. 그리고 시가총액 1위서부터 80위까지 80개 종목 중에 하락하는 종목이 2개밖에 없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코스피조차도 좀 약간 좀 과열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 있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조정의 빌미를 애플이 줬다는 거. 네.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삼성전자가 최근 이틀 전 고점이 79,800원이었어요. 네. 8만 원 못 찍었고요. 애플이 200불 못 찍었어요. 199.62불에서 조정이 나왔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애플이 이번에도 개파락이 나왔는데 지난 8월에도 비슷한 가격에서 또 개파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오고 네. 올라올 때도 190불 돌파하기가 여간 어려웠거든요. 저항이네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가격에서 또 개파락이 나와? 그런 건데 지금 애플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주요 종목 한 2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 엔비디아 이번에도 500불에서 또 밀렸거든요. 근데 지난 8월 달, 11월 달 이번에 또 500불에서 또 밀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AMD도 살펴보면은 오늘 말고 이제
어제 좀 하락이 컸잖아요. 6% 하락이 있었는데 6% 하락이 나오기 전에 이틀 흐름이 어땠냐면 150불 윗꼬리 또 150불 윗꼬리, 그러니까 150불 윗꼬리 2번 달리고 3일째에 개파락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요 종목 애플, 엔비디아, AMD가 조정이 나온 위치가 좀 좋지 않다. 네, 그래서 여기서 하락하면 안 좋은데 그런 자리에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면 보통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나온다고 봐야죠. 저항선에 가면 승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항선을 맞습니다. 도달했으면 저도 그 얘기를 드렸어요. 사상 최고가 부근까지 왔는데 여기서 방향이 너무 중요하지 않겠냐.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저항에 왔으면 승부를 봐야죠. 그러니까 올라가든지 아니면 네. 내려가는 거죠. 네, 여기가 굉장히 네. 변곡점, 네. 의미 있는 돌파가 필요한. 예, 근데 못 가는 이유는 펀더멘털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요인인가요? 근데 또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네. 그런 거죠. 애플이 올해 아이폰 출하량도 전년 대비 수준, 전년과 유사할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애플의 아이폰이나 맥북이나 거기서 뭔가 성장성이 나오기를 기대하긴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상황인데 애플이 그런 상황인데 2개월 올랐어? 그럼 만약에 그런 거죠. 야, 애플이 이렇게 오를 게 아닌데 애플이 조정이 나오면 애플조차 조정이 나오는데 다른 시장도 좀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애플이 이렇게 하락했죠. 시가총액 1위기도 하고. 그러면은,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애플발 조정이, 영향이, 그래, 초반에는 조금 이렇게 과열될 수 있고, 또 반등 나올 수 있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애플이나 엔비디아나 AMD도 주요 가격 조정이 나온 위치까지도 좀 말씀을 드린 거죠. 네. 애플 시가총액 미국의 1위 기업이 조정이 나왔다는 것은 미국뿐 아니라 우리 증시까지도 어쨌든 조정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네.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애플의 투자 의견이 사실상 매도 의견으로 바클레이즈가 네, 제시를 했는데 그 미중 갈등의 피해를 받으면서 중국의 판매가 부진하다. 네네. 예, 이런 분석을 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간밤에 하락을 했는데 네. 전기차 판매 부진을 할 거다. 이런 네네. 얘기와 함께 또 BYD도 올라오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BYD 판매량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테슬라가 하락을 했고 트럼프가 오면 어쩌냐 이런 얘기까지 더해지면서 네. 우려감이 조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예. 또 한 가지 또 이제 트럼프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이 자리에서도 한 2개월 전, 3개월 전 한번 말씀드렸던 거 브릭스 국가가 내년 1월에, 그러니까 올해 1월에 이제 5개 국가가 아니고 11개 국가가 될 겁니다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네. 사우디 브릭스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서 야, 이게 국제 정세가 참 좀 어수선하다 연초부터. 그런 것도 좀 시장에 좀 영향을 주는 것 같고, 그리고 그래도 이렇게 좀, 작년 연초에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 주에 일주일에 40% 상승할 정도로, 그래서 연초에 강한 섹터, 강한 종목은, 야, 올해 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구나.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좀 강한 종목이 그래도 있더라고요. 어떤 건가요? 네, CXL. 노트에 적어두셨죠? 아니요, CXL? CXL은 네. 오늘은 조금 변동성이 있지만 오늘도 예. 또 강한 종목군들도 있고 그래서 CXL은 12월까지도 흐름이 정말 좋았는데 연초까지도 이렇게 강하구나라는 것을 봤을 때는 물론 이제 다음 주에 SK 하이닉스에서 또 공개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도 좀 그래도 시장이 좀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좀 강한 섹터를 좀 볼 수 있었다는 거 CXL 그리고 우주항공도 좀 눈에 들어와요. 물론 오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하면 3일째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데 오늘이 3일째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변동성은 있지만 그래도 정부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CXL도 반도체 빅투와도 굉장히 2분기 시장도 개화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변동성은 커질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CXL이나 우주항공 관련주들은 단기 변동성 커질 수 있어도 계속 좀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은
요 한 2, 3일 보고 좀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아까 말씀드린 우려에 또 우려를 더하는 그런 내용들은 사실 없던 내용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네,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네, 다 알고 있는데 있습니다. 저항에 도달해서 못 가니까 이런 얘기가 좀 더 이제 커지는 그럼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이번 주에 강세를 보여주는 두 가지 섹터를 꼽아주셨는데요. 수급적으로 양대 시장의 특징은 뭐가 있었을까요? 이제 코스피에서 아까 말씀하셨었어요. 너무 컸어요. 외국인의 그 선물 대규모 매도가 이제 굉장히 컸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수급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이게 연말 연초 새해로 왔으니까 뭐 지난주 일주일 걸 보려고 뭐 작년 수급까지 땡겨서 좀 확인한 건 아니고, 올해 이제 뭐 오늘이 3일째니까, 그래서 어제까지 수급을 좀 살펴봤는데, 눈에 띄는 게요. 코스피에서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동시, 그러니까 쌍끌이 매수한 종목 중에 좀 살펴보면,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도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ETF 빼면은 순매수 3위에 올라온 상황이고, 그 밖에 뭐 한화시스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 그래서 뭐 몇몇 종목군도 있겠지만, 연초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이 메이저들이 순매수, 동시 순매수하는 종목이 우주항공 종목이다라는 게 좀 특징적이었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도 좀 이번 주 좀 수급에서 살펴보면 특징적인 것들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연초부터 좀 이렇게 수익률 싸움, 뭐 이렇게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는 수급이 좀 확인이 되고 있다는 게 좀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순매수 1위를 살펴보면 셀트리온 제약이거든요. 셀트리온 제약 기관 순매수 1위기도 하고요. 그리고 퀄리터스 반도체 외국인 순매수 3위인데 기관 순매수 7위에 올라와 있었고, 그리고 뭐 원익 QNC도 살펴보면은 뭐 외국인 순매수 상위 20위 안에 올라왔지만 기관 순매수 4위에 올라올 정도로 요 세 종목만 봐도 굉장히 급등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정말 수익률 경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동시 순매수하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군들의 매수 강도가 굉장히 강한 것을 네.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러면 개인분들도 이게 뭐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클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동시 순매수 이쪽 종목이 매수 강도가 강한지 좀 약해지는지 그런 수급을 좀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되겠다. 그런 건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수급의 움직임은 네. 단기 과열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2020년 이후에 봤던 고점 사상 최고가잖아요. 네. 예, 거기에서 많이 아직은 우리랑 중국이랑 홍콩은 고점 대비해서 많이 그래도 아직은 하락해 있는 상태거든요. 네, 홍콩 내한테 그렇죠. 네, 정말 힘들고. 네, 그래서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올해 들어온다는 시그널로 봐야 될까요? 지금 이게 뭐 1, 2개월 수급을 보고 이제 말씀드리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하는 종목의 매수 강도가 이렇게 강해? 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럼 거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게, 이런 종목은 이제 상승 각도가 굉장히 가팔라요. 그러면은 또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또 그거죠. 이게 종목도 변동성이 클 거구나, 올해는. 쏠림. 네. 그거를 또 예. 메이저의 수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승 각도가 좀 가파르면 어떤 것을 조정의 빌미가 될지는 그런 건 항상 좀 염두를 하면서 좀 이렇게 매매에 좀 대응코자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진짜 애플발 하락이 이 정도 영향을 줄지는 뭐 조금 몰랐는데, 좀 의미를 좀 부여해 볼 수 있는 하락이라서, 그래서 변동성 확대, 요 5글자는 올해 좀 매매할 때 항상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찜찜한 게 어제 우선주 강세가 있었거든요. 네, 우선주 간혹 가끔 가다. 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뭐 저출산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고요. 네, 맞습니다. 수급의 상상을 더해 보겠습니다. 어떤 이슈들을 상상으로 더할 만한 변수가 될까요? 네, 뭐 방송 전에서도 이제 네. 뭐 앉아서 듣기도 했지만, 국제 정세가 조금 이제 요거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제 이거 정쟁 확전되면 안 되는데, 이게 확률로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뭐 기사를 보면은 25%로 증가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뭐 하마스의 정치국 2인자가 사망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니다, 우리가 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는 하지만 CNN은 어떤 평가를 지금 하고 있냐면은 그래서 지금 가자 전쟁이 친이란 성향의 주변국으로 좀 번지게 됐다라고 CNN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쪽 전쟁이 이렇게 뭐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준 게 거의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란이 좀 이게 뭐 관련 안 돼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계속해서 좀 관련된 뉴스는 계속해서 좀 팔로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슈를 하나, 뭐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유가를 다시 자극할 수도 있잖아요. 네, 자극할 수 그렇게 있죠. 되면. 네. 네, 그래서 뭐 또 이제 영추모자 거기에서도 뭐 100여 명 또 이제 사상자도 나왔고, 두 번째 이슈는 미국 셧다운 경고음이 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요게 벌써 약 2달이 됐어요. 지난 11월 15일에 좀 이제 추가 임시 예산안이 통과가 됐고, 근데 요 연장된 날짜가 2개죠. 하나가 1월 19일, 그리고 이제 국방 등 관련된 자금 지원은 2월 2일이에요. 그럼 1월 19일이면은 뭐 1월 달 이슈인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벌써 미국 대선과 관련돼서 정말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대선이 있다 보니까 당파성이 부각되다 보니까, 야, 뭐 1월 19일 추가 예산안 또 이제 잘 통과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난항이 되면 어떡할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이슈도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화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경제를 잘 끌어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주는 걸 싫어할 테니까요. 그럼요. 이게 선거가 있다 버티기에 보니까. 들어갈 수 있겠죠. 네네. 예, 그래서 지지율을 위해서라도. 그렇죠. 그럼 이게 쉽게 해결 안 되려나? 뭐 이런. 그럼 뭔가 좀 확인하고 살까? 그러면은 이제 연말 연초에 굉장히 강했던 매수 강도가 조금 약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약간 좀 이렇게 투자 심리 자체가 좀 보수적으로 될 수 있으니까, 요 2가지 이슈를 먼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거는 정말 많습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긍정적 내용들은 정말 많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크게 의미 없는 것 같고, 근데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와, 연말에 연휴를 쉬면서도 정말 뉴스를 많이 봤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새 반도체 성장률 회복 전망 8가지 특징, 그래서 8가지 이유, 뭐 정말 반도체는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나올 거고, 그래서 상승 각도도 굉장히 좀 가팔랐었던 부분도 있어서 뭔가 좀 기대감이 정말 컸었는데 이제는 좀 뭐 확인이 좀 필요한 그런 타이밍까지 온 게 아닌가,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뭐 수출 잘 나왔고요. 그리고 반도체에 있어서 중요한 게 2월인 것 같습니다. 뭐 많은 분들 확인하셨을 텐데 ETF가 2개가 상장이 됩니다. 그래서 전공정 ETF, 후공정 ETF. 그리고 또 2월 달에 중요한 게,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오늘도 뭐 조금 전까지도 강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네, 정부가 2월 달에 시스템 반도체 육성 전략을 발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ETF도 나와, 정부에서도 또 육성 전략 발표해. 그럼 2월이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만약에 반도체가 눌린다고 하면은 2월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조정 시에 저점 매수해볼 만한 그런 요인이 있구나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일본의 지진이 났지만 한편에서는 뭐 공급망 어떡하지라고는 하지만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뭐 트렌드 포스에서도 일본 아닙니까? 그러면 반도체 공장 정말 최첨단 공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도체 공장이 얼마나 잘 설계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뭐 거기도 뭐 큰 손상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일부 뭐 중단은 됐겠지만 역시나 뭐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일본의 지진은 뭐 크게 영향은 없겠다. 이런 거는 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국내 기사에서는 이 일본 쪽에 TSMC도 투자를 하고 반도체 시설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해외 투자를 받기에는 약점이다. 지진이 잘 일어난다는 점. 그래서 그 대안으로 뭐 우리나라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사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해외에서 트렌드 포스에서는 전혀 문제 없다. 전혀라기보다는 제한적이고 큰 손상 없고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저도 뭐 그렇게 동의를 하면서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 이란 쪽으로 이 전쟁 여파가 퍼지는지 여부 주목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의 임시 예산안 마감 시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1월 17일. 1월 19일. 1월 17일인가요? 여기 제가 확인했었던 건 1월 19일이었는데. 저는 17일로 확인이 그래요? 되네요. 네. 예. 체크를 해보시면 네네. 좋겠습니다. 저도 19일이에요. 여기 네. 기사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저도 19일로 본 것 같아요. 거기 언론 어디 있나요? 네. 여기 어디냐면. 네. 예. 자, 특징주, 특징 업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으로 어떤 특징 업종이 있었을까요? 일단 뭐 시장이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여기 단기 이슈는 아니어서 우주항공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워낙 뭐 새해 초부터 강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 뭐 방송을 통해서도 아마 접하셨을 텐데 요게 이제 우주항공청이 특별법으로 국회에 신청된 게 작년 4월이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고 이 데드라인이 다음 주 9일입니다. 그래서 우주항공청 이제는 좀 통과돼야 된다. 만약에 여기 통과 못 되면은 총선도 있고 해서 5월 넘어서 또 다시 또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 변동성도 커서 그래서 어쩌면은 뭐 오늘의 고점 아니면은 뭐 요 한 2, 3일 내에 고점이 뭐 단기 고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뭐 일정 관련돼서 매매 차원에서는 말씀도 드려보지만 그래도 뭐 올해 계속해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는 계속 관심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올해 우주탐사 50주년 로드맵 발표가 될 거고 그러면은 뭐 다른 2032년 화성원, 2045년 관련해서 중장기 로드맵이 나온다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올해 또 우주 관련된 기업들이 상장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한 개가 아니고요. 한 3, 4개 됩니다. 그래서 네. 뭐 이노스페이스도 있고요. 예. 뭐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등 그래서 이쪽 기업들이 뭐 수익이 나고 그런 것보다는 기술 특례로 상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작년까지는 안 그랬잖아요. 그러면 올해서부터 우주항공이 좀 소외됐었는데 새해 초부터 이러네. 뭐 단기 이슈도 있겠지만 관련된 기업들이 올해 뭐 3, 4개 기업들이 또 상장할 거야. 그럼 계속해서 좀 이슈가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올해 또 이제 위성 인터넷 상용화 원년이 될 것 같습니다. 스타링크나 이제 원앱이 이제 뭐 상반기 전후로 해서 이제 상용화 서비스 시작되는 거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내내 계속해서 이슈가 될 거기 때문에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중장기로 볼 수 있는 내용까지도 좀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 변수를 보면 우주 항공 관련주나 위성주 네. 변수거든요. 그리고 뭐 전쟁 얘기는 방산 또 빼놓을 수 없는데 우선 순위를 정해주신다면 우주 항공, 위성, 방산 중에 어떤 걸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가요? 아까요. 그 네.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있었던 종목조차도 방산 우주 항공이었습니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한국항공우주도 지금 수급이 굉장히 좋은데 말씀 정말 예리하십니다. 왜냐면은 다음 달에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굉장히 큰 방산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항공우주, 그러니까 테마 쪽에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이쪽에서 좀 시가총액 큰 종목으로 접근할래. 그런 분도 계실 거잖아요. 그럼 그런 분 입장에서는 2월 달에 사우디아라비아 큰 전시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 조정이 나올 때 뭐 우주로도 움직일 수 있겠지만 방산으로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시가총액 큰 종목군들 접근할 때 2월 달 전시회에 일정을 맞추면서 조정 시에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 우주항공은 일단 하여튼 요 다음 주 지나면서는 조금 매수 강도가 약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반기에 또 위성 인터넷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로드맵은 모르겠어요. 뭐 진짜 정부 관계 상반기에 나올지 하반기에 나올지 모르지만 거의 뭐 분기별로는 계속해서 좀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반기에는 또 뭐 아르테미스 2호도 11월 달에 또 뭐 발사도 할 거고. 예.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질비한 변수들,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드린 세부 3가지 섹터에 대해서는 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꿈틀꿈틀 뭐 풍산, 뭐 이구산업 이런 종목들도 괜히 꿈틀꿈틀 움직여서 전반적인 네, 움직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도 볼게요. 특징적인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네, 코스피에서 세 개 종목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 종목이 한국항공우주네요. 외국인이 어제까지 3일째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이 무려 11일째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예상치 상회한다는 전망이 우세하고요. 드디어 4분기 실적에 FA50 폴란드 수출 그 매출이 잡히기 때문에 좀 이제 실적이 레벨업되는 4분기부터 그런 기대감이 있다는 거 중요한 것 같고, 또 올해부터는 또 이제 미국 훈련기 사업도 기대가 된다는 거 중기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기업은 이제 두산 퓨얼셀입니다. 어제까지 외국인이 5일째 매수하고 있고 기관이 3일째 매수하고 있는데 지난 연말에 1,400억 규모의 연료전지 시스템 공급 계약도 있었고요. 또 연말에 또 미국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죠. 수소 생산 보조금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국내 관련된 수소 기업들도 좀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중요한 게 다음 주 현대차 그룹에서 정말 계열사들이 뭐 총출동하는데 CES, 현대차 그룹이 CES에서 수소 생태계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그러면은 수소 관련된 종목, 두산 퓨얼셀도 그렇지만 뭐 관련된 종목해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세 번째 종목은 어제도 좀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 수급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애경케미칼 연기금이 어제까지 17일째 매수를 하고 있는데 하드카본 응급제 개발해서 고객사 대상으로 지금 테스트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드카본 응급제에도 관심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코스닥 쪽으로는 요 종목 관련돼서 좀 대화도 많이 나눴었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 동국제약, 네, 센텔리안 24로 유명한데 홈뷰티 디바이스 진출 작년에 했고요. 병원 의원 또 이제 전용 화장품도 진출했기 때문에 올해 성장성 커질 수 있는 점, 연기금의 수급이 굉장히 좋다는 거 체크할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기업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외국인은 어제까지 4일째, 기관이 3일째 매수하고 있는데 작년 하반기에 보잉 우수 협력사로 선정이 됐어요. 8월 달로 기억을 하는데 또 회사가 그 도심항공교통 UAM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파리 올림픽으로 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보시면 좋겠고, 예. 글로벌 텍스프리 연기금이 8일째 사고 있는데 텍스 리펀드 대상 품목 확대 기대감이 있다는 것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보로노이 기관이 15일째 사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언급을 드렸는데 수급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 파이프라인이 우수한 것에서도 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상한 종목 꼽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상상한 종목은 이제 롯데정보통신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거래량은 적고 시가총액이 한 4,600억이 됩니다. 최근에 우상향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어떤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롯데 그룹 내에서 중요성이 앞으로 커질 것 같습니다. 그 디지털 전환 중심과 관련돼서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롯데그룹이 그 전용 생성형 AI 플랫폼 아이멤버를 구축 중에 있거든요. 관련돼서 좀 뉴스 좀 팔로우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CES 2024에 참가를 하는데, 참가하는 첫날에 메타버스 플랫폼 칼리버스를 공개를 합니다. 2년 넘게 공들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롯데정보통신 정말 오래도록 관심 가졌던 분들 아실 거예요. 메타버스랑 엮어서 함께 보셔야 된다는 걸 굉장히 중기적인 모멘텀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올해 전기차 충전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 80% 굉장히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네. 뭐 국내도 한 3,500여기 충전 플랫폼이 지금 운영 중인데 해외 쪽 모멘텀이 큰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일본인데요. 그 자회사 EV시스가 있는데 12월에 미국 전기차 충전기 시장 진출 인증 모두 획득했고요. 올해는 상반기에 일본 쪽 인증 완료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작년도 사상 최고고요. 올해도 사상 최고이기 때문에 네. 뭐 펀더멘탈도 좋겠고, 기관이 9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 기관 수급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전기차 충전 관련주 롯데정보통신이었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